다중결합에 대한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그 다음 이야기 일렉트로필릭 이팍시데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 기호는 우선 첫 번째 반응 기질이 이중결합입니다. 근데 얘가 누구랑 반응하냐면 요런 아주 독특한 녀석이랑 반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얘 이름이 퍼럭시 애시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중결합이랑 이 퍼럭시 애시드라고 하는 녀석이 반응을 하면 여기 있는 요 산소가 이중결합이랑 이합 이런 식의 삼각고리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탄소에 산소가 들어간 삼각고리 화합물. 앞서의 카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탄소에 탄소가 들어가서 사이클로프로페인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프락시시드를 사용하면 탄소에 산소가 들어가서 삼각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희한한 녀석인데,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옥시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팩 책의 이름으로는 옥시레인인데, 근데 이 이름을 잘 안 써요. 이름 잘 안 쓰고 이걸 그냥 뭐라고 이팍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폭사이드라는 이름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체계적 이름이 아니라 별명인데도, 관용명인데도 이 탄소 삼각고리를 다 이폭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폭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에이션이라는 단어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될 화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폭사이드 만들기란 뜻으로 이폭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탄소에 대해서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 평면에, 이때 이것도 이제 뒤에 미케니즘 보시면 되겠지만 이 프록사이드가 이중결합에 대해서 신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에 산소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삼각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도 사실은 이탄소하고 이탄소가 뭐예요? 바로 카이럴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 평면에 대해서 퍼럭시시드의 산소가 아래쪽으로 들어간 이 녀석의 거울상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거울상이 또 5대5로 만들어지는 라세미제이션이 이 경우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에 퍼럭시시드가 반응을 하면 이폭사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 이 퍼럭시시드에서 이 산소 있죠? 이 산소가 딱 빠지고 RCOOH가 그대로 남아서 이 녀석은 부산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칼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퍼럭시시드에서 산소가 반응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들이 그대로 칼복실릭 애시드로 같이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일렉트로필릭 이팍시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퍼럭시시드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물리적 성격을 좀 볼 텐데, 루이스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반응을 하는 산소는 바로 얘거든요.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의 속성을 좀 살피면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비공호 전자쌍이 있어요.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이 산소의 산화수를 따지면 산화수가 1-일 거예요. 루이스 구조상으로 산소가 이렇게 서로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면 보통 산화수가 1-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산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다 끌어올 수가 없어서 이 산소 주변에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는 산소 쪽에 있는 전자 2개, 비공호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두 결합 전자 중에 하나만 얘가 가져가니까 이 산소가 지금 획득하는 전자가 7개가 되죠. 원래 산소의 최외곽 전자가 6개인데 지금 획득하는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1-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평소에 그냥 산소라고 하면 산화수가 몇 마이너스예요? 항상 2-죠. 그래서 뭐 중학교에서 화학 혹은 뭐 과학 정도만 배워도 산소 산화수 2-는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비해서 이 산화수 1-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전자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인데 왜 전자가 부족하냐? 그게 아니라 원래 흔한 상태보다 전자가 더 많냐 적냐인 거예요. 산소는 원래부터 전기임수성도가 크기 때문에 반응에서 2-가 흔하거든요. 근데 2-가 아니라 1-는 원래 가져야 될 전자보다 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산소에 비해서는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락시시드에서 산소는 전자가 부족한 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일렉트로파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저런 식으로 산화수가 1-가 되면 일렉트로파일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도 있어요? 비공호 전자도 있죠? 비공호 전자는 또 누구한테 다른 일렉트로파일인데 전자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의 비공호 전자에 의해서 이 녀석은 뭐가 된다? 뉴클레오파일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몸에서 서로 반대되는 속성인 뉴클레오파일과 일렉트로파일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 누굽니까? 얘도 바로 아수라 백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이중결합이랑 반응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프락시시드에 이런 물리적 성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방금 제가 산소가 보통 2- 산화수를 갖는데 산화수가 1-의 경우 전자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며 일렉트로파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한 이 얘기는 여기서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경우 산화수가 1-면 전자가 부족한 일렉트로파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프락시시드가 실제 문제에서 혹은 시험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좀 살펴봅시다. 시험 문제 등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프락시 애시드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퍼포믹 애시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퍼를 빼면 포믹 애시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그 이제 뭐 이렇게 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개미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개미한테 물리면 따끔하고 이렇게 막 빨갛게 상처가 이렇게 뽁 부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개미가 가지고 있는 개미산 때문인데 그 개미산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개미산이라고 하고 그 일본말로는 포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포믹 애시드고요. 우리말로는 개미산, 일본말로는 포름산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산소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을 퍼포믹 애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퍼라는 말, 여기서도 이제 퍼락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퍼라는 말은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 산소의 산화수가 1-인 상황을 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포믹 애시드인데 1- 산화수 산소가 들어있어서 얘 이름을 퍼포믹 애시드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그 프록스 애시드, 일렉트로필릭 이퍽시데이션의 반응물로 잘 나와요. 그 다음 수소 대신에 메틸 그룹이 붙으면 얘는 퍼아세틱 애시드. 요 퍼산소가 없으면 그냥 아세트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도 종종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바로 이제 트라이플로로 프라세틱 애시드인데 여기서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이 바로 트라이플로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플로라이드는 전기임성도가 큽니까? 전기임성도가 작습니까? 플로라이드는 전기임성도가 억수로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로라이드는 전기임성도가 아주 커서 이 탄소의 플로라이드 3개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매우 강력한 EWG 라고 해석을 합니다. EWG 우리말 번역은 전자 끌개.
전기음 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플로라이드가 주변 탄소나 주변 다른 분자의 다른 원자로부터 유도 효과에 의해서 전자를 플로라이드 쪽으로 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WG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도 억수로 많이 나올 텐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줄임말이냐면 일렉트론 withdrawing group, 요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작용기.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전자 끌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플로라이드의 전기음 성도가 아주 커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프락시 애시드에서 산소가 산화수가 1-가 나타나고 그것이 전자가 부족한 일렉트로파일로 작동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EWG가 붙으면 이 녀석이 주변의 전자를 다 가져가서 이 퍼록시 산소, 이 녀석이 전자가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산화수가 1-에서 전자가 부족한데 이놈이 전자를 다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트라이플로로플라스틱 애시드는 바로 the most reactive, 바로 이런 식의 퍼록시 애시드 중에서는 가장 반응성이 큰 녀석입니다. 즉 인간이 다루어 사용할 수 있는 퍼록시 애시드 중에서 반응성 1등인 녀석입니다. 얼마나 반응성이 대단하냐면 이중결합이랑 반응을 할 때 한 방울만 섞여도 불이 확 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퍼록시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력한 EWG의 존재 때문이다. 전자가 끌어져서 전자가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에 반응성이 억수로 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EWG라는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소개할 녀석은 바로 MCPBA라고 하는 녀석인데, 오호, 줄임말이 있죠. 다른 건 줄임말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줄임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줄임말이 있다는 건 자주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억수로 자주 쓴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풀네임은 메타클로로퍼록시 벤조익 애시드, 이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자리엔 MCPBA 이걸 줄여 쓴 건데, 뭐 풀네임 외워서 써라 이런 건 안 나오고요. 그냥 이 줄임말이 억수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루이스 구조는 요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얘도 이 퍼록시산소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부분이 다른 거지. 얘는 수소, 메틸 그룹, 트라이플루로 그룹인데 여기에 벤진고리에 염소가 붙어 있는 요런 독특한 알킬 그룹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장점이 많아서 그런데 반응성이 굉장히 적절해요. 이게 적절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염소가 붙어 있는데 염소도 전기음 성도가 큰 편이죠. 그래서 얘도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EWG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소하고 플로라이드를 비교하면 전기음 성도가 누가 더 크고 작아요? 플로라이드가 제일 크고 염소는 조금 더 작죠, 플로라이드보단. 그러니까 전자를 주변에서부터 끌긴 하지만 플로라이드만큼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염소의 EWG 작용은 적절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어느 정도만 살짝 끌어내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퍼록시 산소의 그 전자 밀도가 살짝 낮아지면서 반응성이 적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적당하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성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이 복장 터져 죽겠죠. 근데 반응성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반응성이 너무 강하면 아까 이런 거 불이 난다고 했는데, 화학 반응에서 반응성이 강하다는 거는 뭘 이야기할 수도 있냐면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생명이 위태로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화학 반응에서 사용하는 시약들은 반응성이 적당한 게 좋아요.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게 바로 이 MCPBA의 성격이란 얘기죠.
그 다음 또 재밌는 성격이 이 MCPBA는 모든 유기용매에 다 녹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벤진고리 때문인데 알킬 그룹이 많을수록 이 다른 유기작용기하고 친화력이 크면서 잘 섞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소, 그 다음에 메틸 그룹, 이런 강력한 EWG 그룹은 그 유기 속성이 조금 적어서 안 녹는 용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탄소사슬이 큰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는 모든 유기 용매들이랑 굉장히 잘 섞여요. 그 유기 반응을 하는데 유기 용매를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그 유기 용매를 다 녹는다는 얘기는 이 MCPBA를 사용을 할 때는 유기 용매를 고를 때 특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실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어떤 그 장점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이 MCPBA가 보시다시피 사용을 해서 고체입니다. 고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체이기 때문에 변질이 잘 안 되고 고체니까 액체나 뭐 보통 기체보다는 밀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패킹을 해가지고는 공장에 크게 많이 쌓아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상하지도 않죠. 어디 구석탱이에 쌓아 놓을 수 있죠. 해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얘가 페이버러블 하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굉장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유기화학 실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MCPBA는 언제나 써보고 싶은 슈퍼스타 같은 거예요. 정말 써보고 싶어요. 이 모든 유기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 실험에서는 이 MCPBA를 잘 안 씁니다. 슈퍼스타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아주 큰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MCPBA의 단점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축제를 해서 연예인을 섭외하고 싶은데 블랙핑크나 아니면 BTS를 섭외하고 싶어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 학교 축제인데 블랙핑크가 와서 뭐 공연하고 사인도 해주고 막 우와 얼마나 좋아.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바로 가격이 문제입니다. 슈퍼스타의 유일한 단점이죠. 슈퍼스타는 모두가 좋아하지만 모두가 찾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단점, 바로 아주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CPBA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서 써보고 싶으나 비싸서 못 씁니다. 그러면 유기화학자들이 언제 쓰겠어요? 바로 시험 문제에서 씁니다. 실제로 못 쓰니까 머릿속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저 프록시 애시드에 대한 예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MCPBA입니다. 그래서 이 MCPBA가 그 굉장히 유명한 프록시 애시드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험에 혹은 문제풀이에 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프록시 애시드 중에 MCPBA 말고 또 유명한 녀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MMPP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것도 줄임말이네요. 그러니까 줄임말을 썼다는 얘기는 얘도 아주 유명하고 자주 쓴다는 얘기인데 뭐 줄임말이냐면 바로 요 Magnesium Monoperoxyphthalate 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Magnesium Monoperoxyphthalate,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식의 구조인데, 이때 잘 보시면은 여기 산소 음이온 있죠? 음이온인데 맥니듐 2 플러스 양이온이 있죠. 그럼 얘가 보시다시피 1 마이너스 아세테이트 음이온인데 그 뭐냐면 그 칼복실레이트 음이온인데 이게 그 맥니듐 2 플러스랑 공존해야 되니까 보시다시피 존재비가 2대1 이렇게 돼 있는 이온 결합 염 타입의 프록시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뭐 좀 독특하긴 하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탄소가 그대로 반응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 결합에 이 프록시 애시드 산소가 반응해서 이폭사이드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중 결합하고의 반응성이 뭐 이렇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녀석만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보시다시피 양이온, 음이온이 공존하는 염이에요. 염. 염이라는 게 뭐죠? 바로 NaCl 같은 그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염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바로 물에만 녹습니다. 그리고 유기용매에는 절대 녹질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유기화학 반응이잖아요. 유기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에 안 녹아? 유기용매 안 녹아요. 그럼 이건 이 녀석의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엄청난 단점이죠. 유기 반응해야 되는데 유기용매에 녹질 않는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쓸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줄임말이 있겠지. 왜 이 녀석이 큰 장점이 있느냐? 바로 얘는 매우 매우 쌉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MCPBA하고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건데, 그 MCPBA는 굉장히 좋은데 비싸다고 했죠. 그래서 잘 못 쓰지만 MMPP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이런 그 프록시 애시드도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는데, 이때 이 녀석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염이기 때문에 물에만 녹는다고 했죠. 유기용매는 안 녹는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유기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유기용매 안 녹아.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바로 이런 식의 그 실험 장치를 활용합니다. 자, 이런 실험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는 환류, 영어로는 리플럭스라고 합니다. 환자가 환류라고 번역을 하는데, 환자가 이렇게 동그라미 뭔가 이렇게 처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는 뜻을 고리를 뜻하는 말이고, 류는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흐른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런 장치를 뜻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MMPP는 어디에만 녹는다고요? 물에만 녹는다고요. 그래서 MMPP를 물에 녹입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되는 이중결합 기질은, 얘는 탄소로 되어 있는 유기물질이니까 유기층에 녹여놨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물하고 유기용매는 서로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 용기에 놓고 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중결합하고 MMPP는 서로 섞이지가 않겠죠. 그럼 반응이 안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끓입니다. 그럼 팔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그럼 팔팔팔팔 끓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난리가 나겠죠. 막 부글부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둘은 섞이지가 않지만 엄청나게 끓여버리면 이 수용층하고 유기층이 서로 물리적으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물리적으로 막 믹싱이 되면서 이 유기층과 수용층이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뭐냐면은 쪼개져서 서로가 뭐냐면은 막 물리적으로 표면에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유기층, 큰 수용층의 이런 거시적 덩어리가 될 때는 표면적이 작겠지만, 열을 가해가지고 막 얘를 뒤섞어 버리면 이 녀석이 이 조그만 그 액체 방울이 되겠죠. 그럼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표면적끼리 충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중결합하고 MMPP가 만나서 반응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단점은 계속 끓여버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기층의 용매도 그 다음에 수용층의 물도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잔뜩 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가열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450도가 넘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은 100도고 유기 물질의 그 유기 용매에 끓는 점은 보통 뭐 80여 도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끓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뭐 불은 한 400도 500도 정도가 되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기화를 한다고요. 그래서 뭐 수용층이건 유기층이건 관계없이 다 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기화를 해서 위쪽으로 이제 상승을 하겠죠, 기지 상태로. 그런데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찬물을 외벽을 따라 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찬물을 외벽을 따라 돌게 만들어주면 이 뭐 유기용매가 됐건 수용에게 뭐 물이 됐건 다 기화를 한 다음에 위로 쭉 상승을 해서, 위쪽이 이제 주변이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상승해 올라가다가 얘가 다시 액체로 액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액체로 액화가 되면 밀도가 커지겠죠? 그럼 액체 상태에서 다시 중력에서 하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매들이 가열을 통해서 날아가게는 되겠지만 그걸 다시 차갑게 해서 회수해 버리는 장치, 그런 장치를 환류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화했다가 액화돼서 다시 떨어져 내려오는 요 과정이 무슨 고리 모양처럼 계속 순환을 하죠. 그래서 이 고리 모양으로 순환한다는 뜻으로 그다음에 흐른다고 해서 류, 영어로는 리플럭스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층에 섞이지 않지만 MMPP를 수용층에 섞어서 리플럭스를 해주면 이 유기층에 있는 물질들과 반응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프록시 애시드지만 싸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페록시애시드는 이렇게 리플럭스 장치와 함께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식의 페록시애시드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이중결합이랑 반응을 해서 이 산소가 이중결합 평면에 신첨가가 된 다음 이런 식의 이폭사이드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이 페록시애시드의 여러 가지 성격을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중결합에 이렇게 페록시애시드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중결합에 페록시애시드가 접근을 하는데 이 산소가 뭐라고 했어요? 이 놈의 산소가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했죠. 왜? 이 산소가 산화수가 1-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하다. 그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중결합에서 이 일렉트로파일 산소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는데 유기반응에서 항상 뭘 지켜야 돼요? 옥텟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산소가 전자를 받아 전자가 풍부해지는 건 좋은데 산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 사이의 전자를 어디론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지 하다 보니까 옆에 카보닐 탄소가 있는 거지. 이 탄소는 주변의 산소들이랑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산소가 전기임성도가 크니까 탄소의 전자가 많이 빼앗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탄소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야. 그래서 일렉트로파일 산소가 파이 결합으로부터 전자를 받고 그 다음 옥텟을 위해서 기존 결합 전자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걸 카보닐 탄소 쪽으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보닐 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탄소, 산소 사이의 전자를 누군가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때도 누구한테 보내느냐? 바로 일렉트로파일 산소에 붙어 있었던 수소 역시 전자가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빼앗길 테니까. 그래서 이 수소한테 이 탄소, 산소의 파이 결합 전자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가 이 산소랑 결합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수소가 전자를 받게 되는데 얘 또한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수소, 산소 사이의 전자가 다시 탄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 탄소한테 전자 제공을 또 해야 돼요? 탄소의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건 파이 결합이 있을 때는 뉴클레오파일이지만 전자를 주자마자 일렉트로파일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소, 산소 사이의 전자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전자를 탄소한테 다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전자 이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전자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반응인 거죠. 그리고 나면 탄소, 탄소 사이가 이 산소랑 이폭사이드가 되고, 그래서 이 파란 전자가 탄소 파이 결합의 파란 전자가 산소랑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가 내어놓는 이 녹색 전자가 카보닐 탄소랑 이중 결합을 이루고, 카보닐 탄소가 내놓는 파란색 전자가 수소랑 단일 결합이 되고, 수소가 내어놓는 녹색 전자가 탄소, 산소 사이에 새로운 단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식의 이폭사이드가 만들어지고 부산물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칼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것이 이런 식의 한 번의 전자 이동으로 동시에 전자 이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중결합의 페록시애시드가 신첨가를 통해서 이폭사이드를 만드는데 평면에 대해 신첨가를 할 때는 평면 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래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기에 의해서는 이 평면에 대해 페록시애시드가 위쪽으로 접근한 결과인데 이 아래쪽 메커니즘은 여기에 있는 페록시애시드가 아래쪽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럼 이 페록시애시드가 이 평면 위로 들어가고 아래로 들어갈 확률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5대5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5대5로 만들어지는데 서로 거울성 관계이기 때문에 라세미제이션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필릭 이폭시데이션에서는 이 이중결합에 페록시애시드가 반응해서 이폭사이드가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니까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시고 간에 여하튼 이 결과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얘는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꼭 잘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